죄송한데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서 또 여기 문장들 2개 같이 볼게요. 여러분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본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 큰 거 배운 거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장도 그냥 가볍게 같이 보면요. 자, 이런 게 더명사로, 자, 이거 일부러 좀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더명사로 끝나게 다 주어를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는 이제 주어가 훨씬 더 길어지면 그때도 구조 분석이 돼야겠죠. 그건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stem from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from이 또 전치사구나. 그리고 여기가 형용사가 되고요. 단어 뜻은 여기가 명사가 돼요. 자, 단어 외우는 것도 잠깐 해볼까요? 얘가 그러면 단어 뜻 외우면 불충분한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수식어구나 이런 친구들은 묶어서 외우려고 했죠. 자, 불충분한은 어떤 뜻이 될까요? 부족하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뜻은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내려가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없다, 부족하다, 뭐 이런 게 다 내려가 있다, 적다는 뜻이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from the 명사인 얘가 원인, 이제 the crisis라고 써있는 얘가 결과 라는 걸 결정해 준 게 기본적으로 from이고, 충분하지 못한 자원들이 되는 거죠. 부족한 자원들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이것 때문에 크라이시스 위기예요. 위기가 발생했구나. 얘 때문에 위기 발생, 불충분한 부족한 자원들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자, 또 연습했던 바에 따르면 to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lead to 이렇게 안 외우겠죠. lead to 무슨 뜻이지?가 아니라 to. 여기가 시스템, 여기가 결과면, 2D 명사인 얘가 결과. 그러면 엄청난 효율성을 발생시키게 된 거예요. 뭐 덕분이냐면 시스템 덕분에 효율성이 엄청 좋아졌나 보다. greater efficiency가 효율성이라는 뜻이고, 더 엄청난 효율성이 생기게 된 거죠. 시스템 때문에 엄청 효율적이 됐나 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면 되는 게 이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개 문장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인지를 하는 연습을 했던 건 원인과 결과로 인지를 하는 연습을 했죠. 물론 전치사에 따라 원인과 결과로도 같지만 어쨌든 두 소재가 이런 논리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체계에 대해서 배웠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논리관계가 계속해서 궁금하면 되는 거고. 자, 이 형식으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물론 뭐 이 정도는 쉽게 잡아내야 되겠지만 영어 실력상, 근데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원인과 결과 중에 어떤 단어를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할까요? 무조건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문장을 볼 때, 그래서 둘 다 물론 잡아내야겠지만 우리는 결과부터 보고 결과부터 판단한 다음에 원인과 이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잘하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기본적으로 그 지문의 주제는 널 사랑하는 이유가 주제고, 만약에 널 사랑해가지고 난 모든 걸 포기했다가 나오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한 이유가 이 글의 주제고, 결국 저는 결과가 바뀌는 포인트에서 주제도 바뀐다고 보는 거고요. 결과가 안 바뀌면 주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장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원인들로 쓰는 게 글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문장에서 얘를 몰라도요.
다음 문장이 뒷받침해 줄 거 아니에요. 얘의 원인이라고. 어차피 그 부연 설명이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보는 건 뭘 뜻하냐?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결과 중심으로 한 단어로 정리하는. 여러분 특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독해 실력이 좋지 않았다, 나는 국어도 잘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면 더더욱 연습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거죠. 여기서 보여드린 걸로 보면요, 시스템 덕분에 엄청난 효율성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시스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바꾸시면 돼요. 효율성이 생길 수 있는 이유, 효율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얘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위기가 불충분한 자원들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예요. 이 글의 주제는요, 위기가 발생한 이유예요. 불충분한 자원 때문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결과부터 보는 연습을 습관화시키시면 됩니다. 얘도 가볼까요? 결과는 신중한 계획 때문에 생긴 거다. 이 결과가 생긴 이유예요. 앞에 더 뭐 이 결과가 뭔지가 있었겠죠. 프로젝트 때문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게 되었다.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해진 이유, 이게 주제입니다. 별거 아니죠? 바로 엔진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들, 엔진은 어떤 상태의 영향을 받는가,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결과 위주로 한 단어 정리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주제도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까지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문장을 볼 때 주어가 어디까지지, 동사가 어디까지지, 이게 아니라 이 문장의 결과가 뭐지, 결과가 얘면 원인은 뭐지, 얘가 원인이네, 아 얘 때문에 이거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 하면은 영어 문장 연습 끝입니다. 그거를 복잡한 데서도 하는 법을 익히시면 끝이고, 여기서 뭐 달라지는 거 많이 없으니 방금 제가 말한 거 꼭 기억해서 걔를 한 단어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 연습 좀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다음으로 가서 이형식이라고 돼 있는 친구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형식이라는 친구는 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주어, 뭐 이렇게 동사, 이렇게 보어라고 배우는데, 그때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게 이 보어는 뭐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두 개가 되지 못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두 개가 되려면 둘이 다른 대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얘가 뭔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둘은 다른 대상이 아니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장이 됩니다. 이 동사 자체가 얘는 이거다처럼 가기 때문에 행동의 의미는 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특징은요, 다음 문장에 이유가 나오는 게 기본이겠죠. 그 이유라고 하면 이 보어의 상태가 된 이유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I am happy. 이런 게 이 형식입니다. 나 행복한 상태다. 다음 문장에 뭐 나오는 거죠? 내가 왜 행복한지. 이래가지고 행복하다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 기본이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제가 결과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글의 주제 뭐 같으세요? 내가 행복한 이유가 이 글의 주제예요. 그 행복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뒤쪽에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행복한 이유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판단을 또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형식에서는 조금 더 깊이 다룰 개념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씩 더 해볼게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주어의 상태가 되는 건 맞아요, 얘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어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되겠고, 다시 이 글은 이 주어랑 이 명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둘의 관계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 이 둘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누가 될까요? 이 전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리한 그 여러 전치사들, 이 전치사 뒤에는 원인이 온다. 여기 들어가도 걔가 원인이에요. 여기 to가 왔다. 얘가 결과가 되는 거고, 얘가 원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읽는지보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명사를 이렇게 끼게 되면 지금처럼 구조 자체가 둘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다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 보어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일 뿐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치사 명사가 뒤에 나오는 순간 다른 대상 하나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둘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두 명사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두 명사의 관계입니다. 두 개, 세 개 명사들이겠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라 일단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주어, 자 비동사 뭐 is, am, are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 얘는 이거다라는 단순히 주어의 상태를 말해주는 문장이 돼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문법 시간에 여러 이형식 동사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주어. 예를 들어 여기 become이라고 올 때가 있어요. become. s를 붙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여기 명사, 형용사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얘도 보어라고 해요. 이거를 되다라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되다. 자, 되다라고 배우는 것 또한 주어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 속에는 어떤 말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변화했다라는 말이 내포가 되는 겁니다. 변했다. 즉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요. 이걸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랬던 애가 이렇게 됐다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become이에요. 앞으로 되다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아 주어가 저런 식으로 변해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얘랑 엮어가지고 같이 배울 이형식 단어 중 하나가 remain 같은 시리즈가 remain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도 얘를 보어라고 배우실 겁니다. 됐죠? 이런 것도 배우시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주어의 상태가 되는 건데 얘는 변하지 않았다의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한 거고 안 변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애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상태였다가 되는 게 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태로 변했다가 되는 게 become이에요. 이 정도 하나를 더 깊게 알아두시면 되는 게 이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나왔을 때 둘의 관계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이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문장으로 가서 천천히 볼게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또 분석을 하면 주어, 동사 이렇게 보호가 된다는 뜻이에요. 형용사가 되면서. 그럼 이 클리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스카이라는 하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그냥 부사예요. 오늘 아침 하늘의 상태 깨끗하다. 끝. 여러분 그러면 다음 문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늘이 깨끗했던 이유, 하늘이 왜 깨끗한지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얘도 비슷한데 좀 달라지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호까지가 돼서 여기 slippery라고 써있는 얘가 길의 상태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거죠. 원인 없이. 그런데 얘는 조금 달라지는 포인트가 어떤 친구가 있는 거냐면 after라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얘가 전치사가 되고 여기 명사가 돼요. 이렇게 전명구가 되죠. 이렇게 전치사 명사에 해당하는 after the rain이라는 이 친구가 있으니 이제 얘가 rain과 road의 상태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B랑 길의 상태랑 둘이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B 그리고 길이 어떻게 된 거구나 라는 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좀 필요해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구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도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보세요. after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after. 보통 여러분들이 얘를 뭐뭐 후에 이렇게 외우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before 이런 거를 뭐뭐 전에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뭐뭐 후에 뭐뭐 전에 뭐 이렇게 외우세요. 단어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 문제는 그렇게 외우고 그걸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가장 큰 문제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시면요, 그거 외워서 어쩌라는 거지가 돼야 되는데 그 어쩌라는 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워가지고 뭐에 써먹어 보셨는지. 그러니까 after를 알면, 후에라는 뜻을 알면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 아마 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공부한 게 아니죠. 그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걸 했으면 다음번에 뭘 써먹어야 되는데 단어를 외워봤자죠. 어차피 이거 후에라고 알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 자, 얘 후에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시간이 달라지게 돼요. 시점이 이 시점과 이 시점이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게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생기게 됩니다. 얘가 먼저 발생한 게 되는 거고 얘가 나중에 발생한 게 돼요. 왜냐면 이거 후에 얘가 있다라가 되는 거니까 먼저랑 나중에 되겠죠. 그럼 얘는 이거 전에 얘부터 있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 써 있는 요 문장이 먼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후에 전에라는 걸 누군가 암기를 시키면 일단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걸 왜 암기하냐고. 그 만약에 답을 못 해주면요, 그 사람 수업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후에라고 왜 외워요? 외워서 어쩌라는 건데요. 거기서 그냥 외워 이 자식아 이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외웠으면 이렇게 써먹는다까지가 돼야 공부가 되는 거지. 실제로 먼저랑 나중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발생한 거, 얘가 나중에 발생한 거. 사건의 순서가 먼저 나중에 확실해지면요, 얘가 선행 사건이고 얘가 후행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발생한 사건이 뭐가 될 수 있죠? 원인 같은 게 될 수 있죠. 얘가 먼저 발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발생한 거다. 그럼 여기가 원인과 결과처럼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얘가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얘가 발생한 거면 얘도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 중에는 원인과 결과로 갈 때가 있는 거지 무조건 원인과 결과는 또 아니에요. 그냥 비교될 만한 두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하다가 다음번에는 반대를 했다가 될 수도 있죠. 먼저 얘를 하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바뀌었다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랑 나중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의 원리에 따라 여기가 결과가 되고 여기가 원인 되기도 하고 얘를 먼저랑 나중으로 보면 서로 반대의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선생님 애프터디는 원인이라면서 이러시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순서와 사건의 순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먼저 발생한 게 원인처럼 볼 수 있겠네 라는 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야 되고 지금 안 힘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내 머리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나중에 느끼면 고치지도 못합니다. 지금 괴로워야 됩니다. 괴롭게 공부하세요. 이런 부분은 먼저 발생하는 거 나중에 발생하는 거니까 원인과 결과가 되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둘이 결과가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after the rain이라고 되어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비가 먼저네요. 비가 먼저 발생한 거고 로드가 슬리퍼리해진 게 나중에 발생한 거네요. 그럼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죠? 비가 원인, 얘가 결과. 그래서 비 때문에 미끄러운이에요. 슬리퍼리. 비가 왔고 걔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땅이 미끄러워졌겠죠. 비 때문에 땅이 미끄러워진 거구나. 이거를 해석을 시켰을 때 단어를 아는 친구들도 비 후에 땅은 미끄러워진다. 걔가 뭔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답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어 혹시 하는 친구 있으면 아니면 따라다가 하는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의미 같냐고. 이렇게 답할 거예요. 비 후에 땅은 미끄러진다. 걔가 뭔 뜻이야? 비 후에 미끄러진다는 얘기겠지 뭔 뜻이야. 그게 뭔 말이냐고. 설명해봐. 아마 설명 못할 거예요. 계속 이 말이나 읽고 앉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비가 왔고 그것 때문에 땅이 미끄러워졌다는 뜻이야. 이렇게 답해야 이 말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태를 만드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우리 계속 그 연습을 할 거예요. 벌써 일관된다는 건 좀 아시겠죠? 결국 저는 이 전치사가 나왔을 때 얘 가지고 하는 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결국 그것만 알면 끝이었어요. 영어라는 건. 보세요. 3번 물, 주어, become, 동사, solid, 보어. 여기까지 보면은 물의 상태입니다. 근데 become이라고 돼 있으니까 물의 상태는 변한 거예요. solid한 상태로 변한 겁니다. 됐죠? 물이 원래 solid한 상태가 아닌데 solid한 상태로 변했구나. 실제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뜻이 될 수 있는 건 물은 액체죠. solid는 뭐 같으세요? 고체예요. 딱딱해지는 거. 실제로 변화를 담고 있다는 게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물이 become solid해졌다. 딱딱해졌겠죠. 고체화됐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겠지만 우리 또 눈에는 또 얘가 보이네요. 전치사 at. 그리고 low temperature. 명사. 증명구. 그럼 아까 전에 이 at은 정리했던 친구예요. at 명사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됩니다. on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 무슨 뜻 같으세요? 온도가 낮았고 그래서 물이 딱딱해진 겁니다. 물이 얼었다는 뜻이겠죠. 낮은 온도 때문에 물은 솔리드해졌다. 이 문장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못 읽고 보통 이런 짓을 해요. 물은 된다. 솔리드하게 낮은 온도에서 솔리드해진대요. 걔가 뭔 뜻인데?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답 못합니다. 온도가 낮아서 물이 솔리드해졌다. 이렇게 답해야지 않은 거지. 이거를 이딴 걸 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방향을 계속 지향하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원인, 솔리드해진 게 결과. 그래서 얘가 없을 때는 원인 없이 상태만 나오는 문장이고 결과만. 얘가 들어가면 원인과 결과처럼 될 수 있는 이런 연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4번으로 또 가볼게요. 4번으로 또 가서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됐고 루머가 퍼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상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주제가 뭐라고요? 루머가 널리 퍼진 이유예요. 루머가 많이 퍼지게 된 이유가 주제고 over time, 전치사, 명사.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감. 그거에 따라 생기는 결과가 얘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루머가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원래 루머는 안 퍼지고 있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인과관계 원리를 말하는 문장이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오늘 깊이는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고, equipment remains functional, 보호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equipment의 상태예요. functional한 상태, 실용적인, 기능적인,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전치사인데, 그래서 뒤에 명사까지를 묶어주는데요. 이 친구가 좀 골 때리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골 때리는 친구인데 잠깐만 해볼게요. 자, despite라는 이 전치사는요.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와서 보통 이거를 해석하라고 할 때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배우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들, 뭐 3시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들은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나왔을 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돼서 얘 때문에 얘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돼서 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되거나, 그거를 요 전치사가 결정해 준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죠? 근데 요 전치사 despite는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추가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반박이 돼요. 반박.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박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반박이라는 말의 기본 뜻이 뭐냐면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다의 뜻이에요. 이게 기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의 뜻은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안 맞는다의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반박이 돼버리는 게 바로 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써 있는 결과는 펑셔널이잖아요. 결과. 펑셔널. 여기 써 있는 명사잖아요. 이 둘은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다가 기본이 되는 거고. 자, 단어 연습도 해볼게요. 여러분, heavy, 무거운. 자, 무겁다는 뜻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올라가는 변화가 있고 내려가는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많아지고 증가하고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깊어지고가 다 올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거운이라는 단어는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니까. 무거운 건 큰 거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heavy use는요. use가 무겁다인가요? 아니면 use를 많이 한다인가요? 많이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avy라는 단어에 매우 같은 뜻도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겁니다. heavy는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heavy하게 쓴다라는 말은 많이 쓴다가 되는 거예요. heavy user가 되면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heavy가 여러 뜻을 담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어의 그 의미 단위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eavy user는 많이 쓴다가 되는 거죠. 많이 사용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이 사용한다의 결과가 뭘 것 같으세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논리 연습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이 연습에 좀 더 집중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많이 사용한다.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썼다. 그럼 다 쓰면 많이 사용한다의 결과면 없어지겠죠. 얘도 쓰고 쟤도 쓰고 쟤도 쓰고 쟤도 쓰고 쟤 쓰고 다 써버리면 없어지겠죠. 그럼 많이 쓴다의 결론은 뭘까요? 사라진다예요. 많이 썼으니까 이제 쓸 게 없겠죠. 없다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인과관계예요. 이 원리가 뭔지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원리가 또 있으니까 많이 쓰는 거의 결과는 사라지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게 벗이 된다고 해볼게요. 이런 게 바로 반박이에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죠. 많이 썼다. 근데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안 사라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썼는데도 근데도 여전히 있다.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쓴다, 사라진다, 이제 사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다 써버리면 안 사라지면요 아직도 쓸 수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이 개념을 또 이것도 궁금해서 또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개념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요 인과관계의 원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인과 이 결과의 논리가 성립할 때는요. 이거는 짧은 빈칸 문제 풀 때 필요할 거예요. 이 둘의 관계의 기본이 뭐냐면요.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자, 나중에 이 결과가 그대로 흘러가서 결과가 되면 뭘까요? 모두가 좋아한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다. 많은과 모든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죠. 많은은 모두를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다. 됐죠?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거의 결과는 뭐죠? 나중에 가면 시작했으니까 주목을 더 많이 받겠죠?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좋아하기 시작했다의 결과는 뭐죠? 모두가 좋아하기 시작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정도 차이가 돼요. 그럼 많이 쓴다의 결과는요? 많이의 정도면 다 쓴다겠죠? 그러니까 사용 못한다, 다 사라진다, 다 쓰고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 뭐라고 들었던 거냐면 야씨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지라고 들었던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막았던 이유입니다. 왜 상식이 아니고 그게 왜 논리인지를 배우셔야 되고 이런 걸 논리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논리학적인 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요. 언어 실력은 올라가는 거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원리에 따라 사고하면 얘가 여기서 다로 흘러가는 거고 여기서 다로 흘러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는 거고. 보세요. 많이 쓴다. 만약에 얘가 원인이고 결과면 여기는 안 봐도 다 써버린다예요. 근데 여기가 반박이 됐죠. 여전히 쓸만하다가 되는 겁니다. 엄청 많이 썼다. 근데도 쓸만하다. 다 쓰지 않았고 여전히 쓸만하다. 그게 펑셔널의 뜻이고 기능적이니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뜻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요거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이거 시간이 천천히 하니까 시간이 이것도 다 안 되네요. 이거 어차피 계속 가져오세요. 이거 끝까지 할 거예요. Remain confidential until publication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여러분 이번엔 until이란 친구를 볼게요. until 이렇게 명사를 쓰기도 해요. 비슷한 친구로는 till이 됩니다. till. 자, 아까 전에 뭐랑 비슷한 원리대로 가는 거냐면 여기 after, before 설명할 때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보통 단어 뜻을 외우라고 시키면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외우거든요. 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까지니까 여기가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그 전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가 먼저가 되는 거고
여기가 나중에 되겠죠.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까지. 먼저 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결과가 펼쳐질 때까지 계속 얘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이렇게 먼저랑 나중의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먼저랑 나중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둘은 먼저 하는 애가 원인이고 나중에 하는 애가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둘이 반대 시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퍼블리케이션은 출판이에요. 드러내는 거고요. 컨피던셜은 뭐 같으세요? 비밀이에요.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반대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공부예요. 그냥 출판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했다. 공부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출판될 때까지 데이터든 비밀인 채로 있었다. 왜 하세요, 이거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알겠죠?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게 한국말 바꾸면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맞아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걸 배우면 나중에 뭘 할 수 있지? 이런데 빈칸 뚫리면 풀 수 있나? 못 풀면 모르는 거죠. 알았으면 풀어야죠. 언틸이네. 여기 앞에 컨피던셜 있네. 시간이 지나서 변했다가 되면 반대가 될 수 있겠네. 인과관계도 될 수 있겠고. 이런 판단이 돼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부예요. 이 공부를 아무도 안 시켜요. 그냥 한국말 못 바꾸면 윽박지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공부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대구나. 계속 비밀 유지하다가 나중에 비밀이 밝혀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계속 기밀사항이었다가 결국에는 비밀이 밝혀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이게 언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게 될 영어가 다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 번 복습해도 되니까 꼭 복습 잘 해주세요. 됐죠? 자, 이제 삼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삼형식 간단하게만 적어두고 우리 쉬었다가 할게요. 잘 오셨고, 이제 삼형식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주어가 어떤 행동하는 애고요. 그 행동의 영향을 받는 애가 목적어예요. 그 영향을 주는 애가 얘고 영향을 받는 애가 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널 때렸다. 내가 때린 거고 넌 맞은 거죠. 내가 행동을 한 거고 상대는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쓴 김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뜻 같으세요? 그냥 내가 널 때렸단가?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시겠나요? 너의 상태가 변했다예요. 여러분, 편입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쓴 다음에 너의 상태는 변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거 일치예요. 그걸 때렸다로 보시면 절대 못 풀어요. 애초부터 얘가 변했다로 보여야 선지에 너의 상태는 변했다 라고 써 있을 때 이거 일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습관이 이렇게 들어야 얘를 바라볼 때 네가 변했구나. 맞았으니까 상태가 바뀌었겠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걸 만드는 게 우리의 공부가 되는 거고. 됐죠?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행동을 주는 애가 주어고 받는 애가 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원인이 되고 여기가 결과가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동사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동사에 따라 결과는 발생하다가 될 수도 있고 변하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만 적어두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만 적어두시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게 발생하다가 될 때랑 변하다가 될 때랑 알 수 있다가 될 때랑 또 원인과 결과가 바뀔 때랑 이런 기본 개념들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12시 55분까지 여러분 쉬시면 되고 55분에 이어서 마지막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혹시 오늘 요 자료 다 못 끝내면 다음 시간에도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는 다 끝내고 나머지 진도를 나갈 거니까요. 자, 여기 삼형식이라고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동사의 목적어가 돼서 여기가 원인과 결과처럼 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결과가 만들다, 발생시키다가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단어를 외우실 때 그 단어의 뜻이 만들다, 야기, 뭐 이런 뜻들이 있죠. 뭐 생성, 뭐 이게 다 똑같아요. 발생시키다 이렇게 써 있는 단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다 같은 뜻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cause라는 단어가 있고, 얘가 보통 단어책에 야기시키다라고 써 있는 단어고, produ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생산하다, 만들다의 뜻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단어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두 단어는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create라는 단어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얘랑 다 동의어예요. 지금부터 이런 단어들은 전부 동의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어, storm, caused, 동사, 여기 목적어, 이렇게 됐죠. 자, 여기 across가 전치사가 되고요. 여기가 명사가 돼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더 깊게 설명을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지문 독해 들어가서 하고, 오늘 첫 시간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아까까지 봤던 이 형식까지는요.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 전치사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됐다면 삼형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 얘가 있든 말든 이 친구가 원인이고요. 이 친구가 결과가 되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caus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형식부터는 저 동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명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동사가 저 둘의 관계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이런 건 나중에 상황을 설정해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 이 연습부터 하는 거니까, storm이라는 게 원인, 얘 때문에 caused는 발생이 돼서 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 때문에, 스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여러분 extensive 하다는 것도 광범위한 넓은이에요. 그럼 얘도 외울 때는 올라가는 변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런 게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일 거고, 어쨌든 저 폭풍 때문에 아주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계속 여러분 더 여기 형용사, 명사가 돼서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또 주어가 되고요. triggered가 타동사가 되고, 얘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외우면 발생시키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방아쇠를 당기다를 외울 때 방아쇠를 당긴다고? 그럼 방아쇠를 당기면 총에서 총알이 나가는 거고, 얘 때문에 총알이 발생하는 거니까 트리거드의 기본 뜻은 발생의 뜻이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돌고 돌아 얘는 그냥 발생의 뜻이에요. 왜냐면 방아쇠를 당기다라고 읽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얘 때문에 얘가 발생하다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얘가 발생하게 된 거죠. 바로 와이드 스프레드 논쟁. 아주 논쟁이 와이드 스프레드. 여러분 이것도 퍼지는 거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논쟁이 더 활발해지고 많아졌다. 이 새로운 정책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활발해졌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읽는 거고, 뭐 시민들 사이에서가 되는 얘는 전치사 명사인데 요거를 다루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의 연습은 새로운 정책 때문에 논쟁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변하다, 달라지다 또 있겠죠. 여기 딱 봐도 여기가 changed가 딱 되는 순간 둘의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구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명사가 나오고요. 단어가 그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있고 그 뒤에 명사가 돼서 전명구가 되면 얘를 이렇게 묶어서 얘를 꾸며준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공부하게 되는 게 여기를 막 의 뭐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런 걸 듣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요 명사는 얘를 A라고 해볼게요. 이 명사는 A의 행동이나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이 움직임이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움직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원래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움직임이 변한다가 되는 겁니다. 체인지드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변한 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움직였던 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게 됐겠죠. 시장의 움직임이 변했다. 안 움직이던 게 움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변한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됐죠? 여기도 이렇게가 주어가 돼요. advanced가 형용사가 되고 머신을 꾸며주게 되면서 얘가 주어, affected가 동사가 되고 overall production efficiency까지가 해서 하나의 목적어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 분석은 연습을 좀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affected가 되면 영향을 주다가 기본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처음에 배울 때 얘는 목적어를 을를 뭐 이렇게 안 하고 에라고 하고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죠. 목적어는 뭐 을를로 읽고 있다는 얘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해서 을를이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 필요 없어요. 그 을를이든 애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어떻게 발생한 건지 달라진 건지만 알면 되지. 그래서 제발 그런 끄듬들, 주어는 없는이가를 붙여야 되고, 제발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우리 여기 끄듬 맞추기 놀이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영어 공부가 자칫 한국말 끄듬 맞추기 놀이밖에 안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 절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적어가 affect되면 얘가 영향을 받은 거네요. 영향을 받을 땐 달라지겠죠. 엄마한테 영향받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죠. 이렇게 변한 거고. 쟤 때문에 나 영향받은 거야. 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변 사람들이 어떤지에 따라 내가 변한다는 뜻이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좋게 바뀌고, 나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나쁘게 바뀌고, 그게 영향이에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발전한 게 원인, 결과,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이 변하게 된 거예요. 원래 생산 효율성은 이 정도였는데 기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전체적인 효율성이 변했구나. 저 지금 아무렇게나 읽고 있죠? 은민이가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기계가 발전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똑같은 뜻인데. 기계가 발전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은 변했다. 아무렇게나 읽어도 됩니다. 어차피 그 의미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논리와 사고 체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두 번째는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변한다가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본 거고, 그래서 발생과 변화가 있다. 세 번째, 알 수 있다가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알 수 있다. 보세요. 분석, 증명했다, 신뢰성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이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주다, 보다, 알다 같은 특징이 이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얘는 있었던 거고 이런 게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이런 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얘 때문에 없던 애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얘 때문에 제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으로 얘가 원인이고 그거로 인해서 얘가 발생한 거고 얘는 원래 얘가 있었던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의 뜻은 분석을 통해, 애널리시스가 분석이에요. 분석은 증명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분석이라는 걸 통해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이 문장의 뜻이에요. 분석을 통해 신뢰성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 새로운 디자인이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는 걸, 믿을만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 믿을만함, 이거를 분석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은 이런 식이라는 거. 자, 데이터라는 거 주어. 하이라이티드, 강조하다. 이 잘못 읽으면 데이터는 강조했다. 이거를 이렇게 된다고요.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터가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건 뭘까요? 강조했으니까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독해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강조하다예요. 아, 데이터 덕분에 이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정확한 샘플링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얘 상태.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거 있어가지고 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이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재밌는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지금 얘를 알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제가 그냥 가볍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공개 수업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건 그냥 앞에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2024학년도 작년이죠. 건국대학교에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편입 기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그랬죠. 그냥 첫 번째 문장의 결과라고. 이 결과의 원인을 보여주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이 결과가 됐던 이유가 주제라고. 이 문장에서 이 구조 분석은 연습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하이라이트라는 동사가 아까처럼 똑같이 써 있다는 걸 알 테니까. 방금 전에 본 거 하이라이트에 있죠. 그리고 여기도 명사가 요렇게 있고 얘도 이거의 상태가 되는 거고, 빠르게 보여드리면 from부터 여기까지가 또 전명구가 되는 거고, 변화의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변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연습하면 되겠죠? 이렇게 변했다. 강조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변했대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게 된 거죠? 얘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several 이슈가 돼서 몇몇의 이슈들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얘도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알 수 있다예요. 아, 선생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변했네. 그걸 통해서 음악적인 가치가 변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음 문장부터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음악적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겠죠. 그런 게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끝나면 이 글의 주제는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가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걸로 하나 맞은 거예요. 보세요. 다음 문장을 봤더니 in the past는 과거입니다. 지금부터 이 글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과거에는 음악적 가치가 이랬고
그게 오늘날 오면서 이렇게 변했고 보여주고 끝나겠죠. 결국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는 글이겠죠. 주제는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가 주제고 어떻게 변했는지가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뭘 뜻하냐면요.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 써 있는 거 답 찍으면 돼요. 실제로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가 음악적 가치 상태 변했다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면 건대 문제 하나 맞았습니다. 이렇게 푸는 걸 여러분 공부라고 해요. 별거 없어요. 이 공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충 해도 다 맞을 수 있는 게 편입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얘가 주제에 써 있는 거예요. 걔가 답이에요. 왜냐면 나머지가 다 이거를 보여주는 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찍으면 답이죠. 그렇게 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이건 여러분 스킬이 아니고요. 이런 게 다 논리학이에요. 이거를 이유를 모르고 왜 이렇게 풀릴 수 있고 언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언제 주제가 바뀌는지 그게 일관된 기준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알고 가르치는 거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럴 때가 많다 이러면 다 모르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스킬이라고 착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걸 모르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문장이 주제일 때가 많다 이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시니 언제 그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 기준이 명확하면 사실은 그게 끝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해서 이런 걸 못했던 겁니다. 이제 이것만 할 줄 알면 벌써 몇 문제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한번 이걸 듣고 제가 그 공지에다가 제가 공개 강의했던 걸 링크 올려놨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럼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자, 어쨌든 가볍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는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알 수 있다의 결론이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로 갈 거예요. 어떤 깊은 얘기로 흘러갈 거냐.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 목적어 자리에 써 있는 얘가 원인이고요. 여기가 결과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로 볼 겁니다. 참 이게 이런 형태가 언제 이렇게 될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암기하면 또 헷갈리실 거고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삼형식이라는 문장은 행동을 하는 거고 그 행동의 영향을 얘가 받는 건데 이게 삼형식이 되면 행동을 하는 거고 행동의 영향을 얘가 받는 건데 그 논리에 따르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대체 어쩔 때 이게 가능할까? 일단 첫 번째로 행동을 하는 거고 그 영향을 얘가 받는다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안 될 때는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밖에 없냐면요. 기본적으로 얘가 전체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일부가 될 때는 가능해요. 얘가 전체 물건이 되는 거고 얘가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이 단어가 포함하다가 됐을 때예요. 그러면 얘가 이 친구를 포함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목적어는 이 주어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된 얘는요. 이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기 문장들 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many crimes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범죄들이에요. involve 뭐 수반하다, 포함하다라고 외우시게 될 단어고 guns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총이에요, 총. 그럼 이제 보통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은 많은 범죄는 수반한다, 총을, 포함한다, 총을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총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해요. 범죄가 발생하는 많은 원인들 중에는 총이 있는 겁니다. 총이 범죄를 이루는 구성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총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이에요. 이런 판단이 논리학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을 곧대로 보는 연습이 아니라 그거를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총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포함의 뜻을 가진 모든 단어는 다 원인과 결과처럼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냥 단순히 구성 요소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계속 똑같아요. 블루프린트는 include 한다. hidden ventilation shaft를 include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제 우리는 이 shaft 같은 단어 뜻을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아, 이런 것들로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진 거네.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아, 블루프린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봤더니 이러한 것들로, 숨겨진 이런 것들로 얘가 만들어진 거네. 이제 단어 뜻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달라지는 면이 되겠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Instruction Manual 주어, contain 얘도 포함하다예요. Comprehensive Guidelines 목적어. 그러면 단어 뜻에 상관없이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나 보네. Comprehensive한 가이드라인 가지고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시는 또 포함하다류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3형식까지는 끝내기 위해서 하나 더 그 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문장의 해석은 다 A를 하면 B가 된, 뭐 이런 뜻이거나 A 덕분에 B가 발생함, 변함, 알 수 있음,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데 조금 더 깊은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열공하면 좋은 대학교를 간다. 그런데 열공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교를 못 간다. 이런 두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좀 어울리죠. 야, 열공하면 좋은 대학 가. 근데 열공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반대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 같은데, 이거 반대말 같으세요? 이거 반대말 아니에요. 왜냐면 열공이 원인이고 좋은 대학이 결과라는 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강조하게 됐죠.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열공하면 간다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열공 안 하면 죽어도 못 간다가 되는 거고, 결국에 열공을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는 인과관계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좀 더 이 인과관계를 강조한 애가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인과관계의 원리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 여기다 하나 추가할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는 거랑 A를 해야만 B를 할 수 있다가 되는 좀 더 인과관계를 강조해주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은 결국 A를 못하면요, B도 절대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좀 더 해야만 한다라고 원인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친구들, 이런 패턴들이 있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다 해드릴 거고, 일단 오늘 볼 거는 삼형식으로 본다 그랬으니 그렇게 만드는 삼형식의 단어가 있어요. 이 삼형식의 단어의 특징은 요 목적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요 동사가 요구, 필요의 뜻일 때예요. 요구, 필요. 대표적인 단어 3개밖에 없긴 합니다. require라는 단어, demand라는 단어, 필요하다, need 같은 단어예요. 요 3개가 대표적인 요구, 필요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요 목적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어 뜻도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명사로 requirement라고 있어요. 적지 마세요. 이거 무슨 뜻 같으세요? 의무예요. 의무는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원래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논리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얘는 요구하다라고 외우고 얘는 명사 뜻을 따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요구 이렇게 외우고 이게 의무라고 하면요. 그게 왜 의무지? 이렇게 됩니다. 애초부터가 다른 뜻이라는 거, 다른 뜻으로 알게 돼요. 똑같은 뜻인데. 얘도 해야 된다는 뜻이고 해야 된다의 명사형이니까 의무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인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알려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독해 실력이 탁월한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좀 불공평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당연하게 듣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게 생소하고 그럼 생소한 분들은 이게 생소하지 않게 만드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만 돼도 사실은 타고난 친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친구들도 자기가 왜 이렇게 읽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릴 때 한없이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를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알면 됩니다. 얘가 그 뜻이에요. 애초부터가. 애초부터가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바라볼 때도 요 목적어가 원인이 되고요. 요 주어가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원인과 결과보다는 얘를 이해할 때는 이거를 해야만 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demand, require, need 셋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해야만 이거를 할 수 있다. 됐죠? 여러분 실제로 여기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남들은 시스템은 요구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이렇게 읽겠죠.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한다는 뭔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뭐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하나 보죠 뭐. 이러면 달라지는 게 없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누군가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면 되냐. 선생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면요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선지에 써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쓰고 선지에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면 시스템은 무너진다. 이거 일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일치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애초부터가 require가 뭔지를 알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글의 포인트가 이렇게 이거 있어야만 얘 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주제는 제가 무조건 뭐라 그랬죠? 결과 중심이 먼저라 그랬죠?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렇게 읽고 나서 아 그러면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구나. 아니에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여러분 항상 모든 순간 결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자원들이 있어야만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다예요. 추가적인 자원이 없으면 프로젝트 망한다. 이게 디맨드가 왔을 때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예요. 요구한다가 아니라 얘가 있어야만 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게 저 디맨드의 패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3형식 문장에선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를 정리를 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를 여러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4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됐죠? 여러분 4형식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 동사다 이렇게 배우고 자 기본적으로 얘가 주는 애고요. 여기 동사 뒤에 오는 얘가 받는 애가 돼요. 그래서 주고 받는 거 맞아요. 주고 받는 거 맞습니다. 그게 물건이면 물건을 주고 얘가 그 물건을 받는 거겠죠. 근데 꼭 물건일 필요 없잖아요. 주고받다의 개념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제가 알려주고 얘는 그거를 알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해주면 얘는 그거를 알지 않을까요?
그것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주고받다의 개념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주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 준다는 게 물건을 주는 것도 있고 생각을 주는 것도 있겠죠. 개념을 주는 것도 있겠죠. 개념을 주면 내가 그 개념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면 얘는 그거를 알게 되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얘 때문에, 보세요. 얘 때문에 얘한테 이게 생겼다는 뜻은 물건일 거고, 얘가 이거를 알게 된,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겁니다. 얘 덕분에 이거를 깨달았구나. 얘 덕분에 이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사형식이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보면요. updated engine 주어, offered가 동사, the vehicle 간접 목적어, improved fuel efficiency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조 분석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법 시간에 형식을 배워도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문장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연습하시고, 인과관계가 아니면 행동 상태일 거니까 둘 중에 뭔지도 꼭 구별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공부하면 updated engine은 제공해줬다, vehicle에게 향상된 fuel efficiency를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면 되는 사람만 돼요. 되는 사람은 그럼 뭐라고 답하냐? 선생님, 엔진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답하고, 독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주구장창 줬다 제공해줬다 이렇게만 해요. 엔진이 제공해줬대요. 뭘 제공해줬냐고 하면은 여기를 답을 못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엔진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원인. 그 덕분에 이 차량 vehicle한테는요, 연료 연비가 향상된 거예요. 엔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차량의 연비가 향상됐구나. 됐죠? 뭐 주다 받다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지. 무슨 제공해줬다, 이거에게, 이거을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식을 배울 때 뭐 여기가 에게가 되고 여기가 을이 되고 이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왜냐면 에게라고 안 읽으면 불안하거든요. 을이라고 안 읽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에게든 뭐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엔진 업데이트 덕분에 이 차량은요, 향상된 연비를 갖게 되었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엔진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연비가 올라갔구나. 이러면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말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주다 받다의 개념이고, 얘 덕분에 얘한테 이게 생긴 거니까 이거를 갖게 된 것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겁니다. 됐죠? 보세요. 디지털 업그레이드, gave, 주었다, 시스템에게, 이게 아니라고요. 업데이트 덕분에 이 시스템에는요, 이제 최첨단 인터페이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이제 최첨단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구나. 업그레이드 덕분에 최첨단 인터페이스가 들어갔다. 커링 엣지가 최첨단이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업그레이드 때문에 시스템한테 최첨단 인터페이스가 생겼다. 얘 때문에 얘가 이게 생겼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 게 사형식이라는 게 될 거고, 여러분 you gave me an opinion,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너는 나에게 주었다 의견을인가요? 너 덕분에 나한테 하나의 의견이 생겼다인가요? 너 덕분에 나도 의견 하나가 생겼다. 나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너가 주었다 나에게 의견을, 이게 아니라고요. 너 덕분에 나도 의견이 생겼다. 이 문장의 뜻입니다. 말을 이해하는 원리 체계에는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걸 앞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게 4형식이 되는 거고 다 할 수 있겠네요. 5형식 마지막으로 볼게요. 5형식. 여러분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게 오형식이라는 문장이에요. 오형식. 그래서 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친구는 목적어의 행동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장이에요. 이렇게가. 그리고 여기가 결과가 됩니다. 그럼 얘가 원인이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 주어 때문에 목적어는 이런 행동을 한 거다. 얘 때문에 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오형식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공부 안 하게 되면 마치 이 동사를 한국말로 바꾸는 게 갑자기 중요해져요. 저 그거 안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사역동사 이딴 걸 배우면서 하게 하다 뭐 이런 걸 배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 막 kept, keep 뭐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 인체로 두다 이딴 걸 배우니까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결과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여기는 막 여기다, 간주하다 막 이런 한국말 뜻을 배우고 앉아있으니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아무도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여러분들 한국말도 그렇게 공부 안 하셨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의 그냥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 만들었다, 막 kept, 유지했다 이딴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형식이면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주어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돼야겠죠. 동사고 네트워크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면요. 네트워크의 상태가 얘예요. 그렇게 상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얘고요. 새로운 건축물 때문에 덕분에 요 네트워크가 더 회복이 빨라진 거예요. 아, 새로운 건축물, 아키텍처가 생기면서 요 네트워크가 좀 더 회복력이 생겼네. 얘 덕분에 얘한테는 회복력이 생기게 된 거죠. 요렇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블루프린트를 개정한 거예요. 계획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빌딩 디자인을 안전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를 바꾸게 되면서 청사진 계획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그 빌딩 건물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네. 캡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바꾸면서 원인, 리바이스드, 빌딩 디자인이 안전해졌다. 결과. 그래서 주어를 원인,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게 오형식의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뉴 아키텍처 때문에 네트워크가 회복력이 생겼다. 더 블루프린트를 개정하면서 빌딩 디자인이 안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형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배우신 거냐면 형식별로 문장의 논리 판단에 대해서 배우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에 대해서 배울 때 한국말로 은는이가 을를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안에서 우리가 문장의 논리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알려준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결국에 문장 안에 두 명사들 간의 관계구나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바라보는 방법이 중간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는 거고,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치사 명사가 없을 때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 없이 결과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전치사 명사까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전치사가 이 명사랑 저 주어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전치사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 형식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해주는 설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과관계가 원래 없는 거고 다음 문장의 원인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전치사 명사가 나온다면 얘랑 얘의 관계를 이 전치사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1형식, 2형식 문장에서는 전치사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적일 수 있다. 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드린 거고,
삼형식이 됐을 때부터는 동사를 기준으로 둘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둘의 관계를 동사로 따지는 법을 배운 겁니다. 얘는 그 동사가 둘의 관계를 만드는데 역할을 못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동사가 두 명사의 관계를 만들어줘요. 삼형식부터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원인, 주어가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런 패턴들은 뭐가 있는지를 본 거고 사형식, 오형식이 사실은 제일 단순해요. 왜냐하면 얘는 일방적으로 주고 얘가 받고 이게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가 주는 걸 얘가 받는 게 끝이에요. 오형식도 얘가 어떻게 한 걸 그래서 얘가 이런 상태가 된 게 끝입니다. 그럼 사형식, 오형식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0.1도 안 중요해요.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안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거면 사실은 다 배운 거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문장이 주어가 막 이만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걸 알아야겠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고 이건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구조 분석 하나만큼은 꼭 마스터해보라고 문법 단위로 문장의 의미를 나누는 게 뭔지를 꼭 이해하면 문법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던 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오늘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영어로 좀 하셨던 분들은 가볍게 이런 논리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원래 나도 그냥 읽어도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런 체계가 있었구나 라고 암기를 하시고 올려드린 그 연습용 자료도 해보시고 궁금한 건 질문하시면 되고 살면서 영어를 처음 해본다. 나 진짜 영어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진짜 처음 한다. 강의를 다시 봐도 되고요. 아 내가 지금부터 읽어야 되는 영어 문장은 그 문장 속에 있는 명사들 간의 관계구나. 이거를 명확히 한 다음에 문장에서 그거를 보는 연습을 다시 해보시면 되고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거다 하지 말고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읽었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말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말이 한국말이 그냥 이러니까 이런 뜻인가? 로만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복습해 주시면 되고 단어 외우실 때는 다시 한번 명사 뜻과 그 다음에 동사 수식어구 뜻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동사 수식어구 뜻을 외우실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인식이냐 발색이냐 변화냐 이런 것들도 꼭 연습은 해보세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또 쉽게 될 거니까 됐죠? 그렇게 단어를 외우시면 되고 그 단어에 써있는 여러 가지 뜻 외울 필요 없어요. 1번 뜻 뭐, 2번 뜻 뭐, 3번 뜻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입에 외워야 되는 단어가 보통 한 2만 개라고 말하는데 2만 개의 5개 뜻 외울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따라 공부를 해야지 그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서도 선생님이 여러 뜻 외워라 시키면 오 그런가 보다 하고 대체 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부를.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못해가지고 틀리는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능한 방향과 논리대로 항상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문장 논리들을 바탕으로 지문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를 가볍게 좀 다루면서 천천히 갈 테니까요. 복습만 잘해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단어 뜻 외우다가도 선생님 이 단어는 그럼 무슨 뜻으로 외워야 돼요? 그럼 나름대로 찍어보세요. 틀리면 어때요? 그 틀렸는데 제가 화내면 제가 인성이 이상한 거죠. 당연히 틀리겠죠. 처음에는. 그런 걸 꼭 스스로 추론해 보시고 아, 이건 변화인가? 선생님 이건 변화예요. 물어보면 제가 말해주겠죠. 발생이다. 변화다. 같이 한번 납득해보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금방 내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프린트는 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그 받은 프린트 있죠. 두 번째로 받은 프린트는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희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